네, 오늘 머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의 분위기가 화해 모드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우리 종목별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8강전 대결부터 종목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기님의 추천주 오늘 CNG 하이테크가 나왔습니다. 57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김종우님은 INF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계열사 ENF 테크놀로지죠. 계열사 펜테크놀로지가 중국산 불산의 삼성전자 납품 소식이 또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와 ENF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두 종목 모두 좀 비슷하게 소재 관련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두 종목의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그 밸류예요.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CNG 하이테크가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좀 좋은 상태고, 얘도 이제 화학 제품 쪽에 그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고, ENF 테크놀로지 역시 소재를 공급하는데, 이 ENF 테크놀로지는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뭐 이 IT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포함한 많은 다른 쪽에 그 사업 비즈니스들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이 종목도 이제 상당히 그 오랜된 업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블루칩의 면모를 앞으로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고, 반면에 이제 CNG 하이테크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별로 시세를 내지 못했고, 신규 등록을 한 지가 이제 한 돌이 지났죠. 대략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데, 말도 이제 말은 뭐 잘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엄마 아빠 그다음에 맘마 뭐 이런 거 하는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뒤뚱거리면 걸어 다닐 때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면 돌 지나서 그런 모습인데, 이 CNG 하이테크는 생각보다 펀더멘탈 단단해서 밸류를 보면 이제 ROE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 ENF보다는 훨씬 더 지금 지표상으로 또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그 가치평가상으로는 더 좋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모습이라서 제 판단으로는 이 CNG 하이테크의 어떤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상승의 여지가 높다 이렇게 봐서 회사 자체는 둘 다 맞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위 그 세계 1등 IT 제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최종재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 반도체나 또 전기전자 쪽의 TV나 뭐 냉장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폰 집중 투자를 해서 세계 1등이 됐지만, 이제 그 뒤를 바치는 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의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최종재만 잘 만들어 소용없거든요. 이번에 경험했다시피 일본에서 저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위 수직 계열화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우리 체인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필요하고, 우리가 작은 나라였을 때는 그런 게 그렇게 필요 없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일본,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도 스스로 자기를 이제 소위 IT의 공급망을 소위 생태 관리라 그래서 소위 IT 제조와 관련된 그런 생태 관리 시스템을 돌려야 되고요. 이걸 생태 관리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태라는 것은 어떤 다양한 기업들과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런 그 과제를 국가적 과제라고 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차곡차곡 밟아 나갈 때 우리가 이 IT 제조 세계 최고의 지능화 사회의 IT 제조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 종목도 지금 그 화학 제품들을 이제 뭐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장비이기도 하면서 또 화학과 관련된 그런 세밀한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CNG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 수준보다는 뭐 5배, 10배 정도는 가야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의 승자는 밸류상으로 CNG 하이테크를 더 기대 수익이 높다는 측면에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 측면에서 CNG 하이테크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하임님의 추천주는 YN텍입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 증설로 인해서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조용원님은 오성 첨단 소재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성 첨단 소재 현재장에서도 11%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투자 수혜 그리고 의료용 대마 시장의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지금 오성 첨단 소재 상승은 네, 그냥 테마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반일이라든지 극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테마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이제 더 그런 그 트렌드 자체가 좀 약화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두 나라 관계에 대해서 더 관계를 악화시키지 마라. 일본에도 경고를 보냈고 한국에도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경고를 보내서 원상복귀 시켜라 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일 관계는 우리가 한일 관계만 얘기를 할 수 없고 결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 함께 그 큰 그림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할 때 독립적으로 한일 관계면 따로 떼어서 미국의 어떤 아시아 그 관리 전략 내지는 아시아 안보 전략 이런 부분하고 떼어서 생각하는 건 그 우리만의 생각인 거고 결국 그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작은 그림이 깨져버리면 결국 이 활용 점정이 안 되고 소위 아름다운 그림 자체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흐름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이제 그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한일 문제에 개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말이죠. 31일 날 일본의 한일 의원연맹 총재 의원연맹 총재 그 일본 측 대표가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많은 데이터들이 또 대화들이 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극일이나 한일이나 이런 쪽의 이슈들이 다시 조금 잠잠해지면서 새로운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 대마와 관련해서 요즘 유럽,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점 이것을 의료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 단 제가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테마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매매 기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벌써 어제 이틀 저점 대비해 1,2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100%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쫓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는 곤란하고 오늘 그 두 종목의 승자는 YN텍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이고요.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가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결국 실적이나 가치적 측면에서 올라오고 또 이게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총선을 앞두고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YN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YN텍이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테마주에 한계가 있었네요. 자, 다음 대결입니다. 윤여민 팀장이 오늘 HFR을 꼽아주셨습니다. 5G 관련주죠. 5G 프론트홀 장비 매출의 가시화를 향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곽영훈 부장은 덕산 네오록스 OLED 관련주 또 나왔습니다. 신규 OLED 재료, 이 구조의 동사 소재를 채택했다. 삼성전자와 애플발 수혜주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HFR과 덕산 네오록스 5G냐 OLED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5G는 지금 대장주였던 지금 오이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이요? 네. 이 종목이 여기가 이제 횡보 등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은 상투가 나온 거예요. 상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KMW를 제외한 나머지 5G 관련 종목들은 거의 상투를 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5G 관련주들이 상투를 쳤다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순환매상으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전략보다는 이 높은 자리에 상투권에 들어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 조정을 할 건데요. 이런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5G를 한다면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턴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엣지아빠의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 이제 이 목표치가 이 정도 보여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직전 고점을 살짝 넘기는 언저리 수준. 그러니까 2만 여기에요. 정확하게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만 6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거기 터치되면 이상하게 거기서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엊그제 이제 여기 순간적으로 한 이틀 빠졌다가 올라오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계속 되니까 이 5G 관련 종목들과 관련해서 오늘 오르는 이유는 소위 화해에 대해서 뭐 정보를 소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로 화해에 대한 미국 검찰 측의 조사가 시작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오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 5G는 이제는 소위 그 전성기를 좀 넘긴 그런 형태입니다. 5G라는 그 컨셉이 큰 빅트렌드가 전성기를 넘겼다는 게 아니라 최근 6개월간 상승했던 종목들이 전성기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5G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샘플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제 대한광통시입니다. 제가 이 대한광통시로 이 VF 회원님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100%씩 먹고 차익을 완전히 다 실현한 다음에 빠져나온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5G의 이제 첫 번째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티 상투를 기록하고 조정에 들어가면 1년 이상 지금 조정에 들어와 있는데 고점이 8,000원 근방이었는데 지금 조정이 3,000원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을 하셔서 5G는 이제 지금 움직였던 최근 3, 4개월간의 신고가치 많이 올렸던 애들은 이제 전성기를 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고 OLED 투자들이 이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은데 단 제가 이 밸류에이션을 잠깐 봤더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지금 당장 실적이나 단기적으로 제 올해 예상 실적 정도 가지고는 글쎄 뭐 크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장하는 회사가 이 업황이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참 패턴 분석상으로는 아마 23,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 지수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1등주를 찾는 작업이 나오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나마 52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1년 신고가 고점을 넘어선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볼 때 덕산네오룩스도 뭐 SKC라든지 SK 뭐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처럼 이 기술 쪽에서 소재와 부품이나 이런 쪽을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봐서 덕산네오룩스를 승자로 말씀드리고 엣지아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장비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은 올라온 대로 좀 차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덕산네오룩스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OLED 관련주 덕산네오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헌정 과장의 종목을 보시면요. 나무가죠. 이 나무가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수급을 봤을 때도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염승환 차장은 LG이노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구간에서 이 LG이노텍도 우리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나무가와 LG이노텍 누가 승자가 될까요? 네, 일단 뭐 사실 LG는 저는 사실 뭐 대부분 업종이 그래요. 유일하게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또 일부 세탁기나 뭐 이런 스타일러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리딩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따라오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부가가치 측면에서 똑같은 휴대폰을 만드는데 1등 못하고 계속 저가품만 만들고 또 휴대폰 사업부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개선되려면 뭐 젊은 회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도 한 4, 5년 또는 10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LG노텍이 이제 중국 관련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어제 발표됐지만 이 반도체를 2022년에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다시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중국이 쫓아오면서
쫓아오는 분야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는 상당히 많이 쫓아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쫓아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또 LG그룹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이 종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사실 여기 돌파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거든요. 2016년 말에 여기 소형 OLED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번 파동은 좀 대형 OLED, 소형 OLED 모두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은 있지만 당시 여기만 해도 OLED 분야는 소위 이 중국의 경쟁력이 조금 미미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따라온 그런 상태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은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별로 크게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있으나 마나한 종목이라서 기대 수익도 작고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반면에 이 나무가는 좀 달라요.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도돼서 여기서 얻어맞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얻어맞은 그런 정도고요. 이 종목은 진짜로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 전환을 해서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기술적으로 그렇고요. 실적도 이제 계속 좀 개선되는 그런 추이가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나무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전 마지막 승자는 나무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4강으로 진출하는 네 종목이 정리가 됐는데요. CNG 하이테크와 YN텍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와 나무가 이렇게 네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있었는데요. 이 기준금리가 연 1.5%로 동결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배경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미선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이죠. 한은금통위에서 현행 1.5% 금리를 동결했죠.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7월 18일 금통위 이후에 한 달 만에 개최된 회의였고요. 7월에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추경의 효과를 한 두어 달 정도 지켜보려는 목적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동결을 했지만 7월 인하가 종료된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인하 시점이 이번 8월보다는 다음 10월이나 11월 금통위를 좀 더 염두에 둔 결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이 금리 향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 아직까지 금리를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결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그 정도로는 악화하지 않았다라는 뜻일까요?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좋아서 동결 결정을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금통위 이후의 상황을 보면 딱히 개선이 된 거는 이제 찾기가 어려운데 일본이 일단 공식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고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이제 폴리이미드 불산 포토레지스트 요 세 개 품목 중에서 현재까지 수출 허가가 난 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2건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불산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져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소미아 파기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인하 시점에 대한 어떤 타이밍 결정이 이번 8월보다는 10월이나 11월 쪽을 좀 더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4분기 정도로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10월하고 11월 금통위 두 번이 남아 있고요. 네. 11월 금통위에서는 수정 경제 전망이 함께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이제 2.2%로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전망을 해놓은 부분이 아마 11월 금통위 수정 전망에서 하향 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중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이제 10월 중에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가기에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음 인하 시점은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선 연구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종목 대결 이어가기 전에 매니저님, 한은이 지금 연내 추가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늦은 감이 있고 한은이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경제 전망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대내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는 정책도 제대로 못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고 주변에 데이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도 뭐 독립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정책적인 뷰를 소신 있게 가고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이 기업이나 또는 그 투자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에게 좀 명확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동결한 배경은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다기보다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좀 쉬어보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전망을 맞춘 적이 없다. 정책 대응도 제대로 가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최근 한 2년 동안 계속 펼쳐졌는데 앞으로 좀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가 미국을 제외한 전부 경제 침체에 들어와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재 성장률 이하로 푹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채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할 때 사실 그 정책의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스스로 이렇게 많이 축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고 이 ECB는 10월 중순 정도 전에 이제 리가르 총재 체제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인터뷰 나온 것처럼 공격적인 양적 완화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항상 정책이라는 게 뒤늦게 따라가면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일을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자면 앞서가는 리더가 되어야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똑같은 정책을 펴고서도 별로 부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한국은행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쓰길 바라고요. 뭐 정책은 어쨌든 다음 달 정도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향후 10월 금통위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소식부터 전해드렸고요. 다시 종목 대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8강전을 치러봤는데요. 4강에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죠. 첫 번째 승자는 CNG 하이테크였고요. YN텍과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나무가까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4강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CNG 하이테크와 YN텍의 대결이네요. 네, 뭐 이 두 종목은 일단 그 CNG 하이테크를 승자로 정해드리고요. YN텍은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지만 또 이번 분기에는 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뷰라든지 한국의 성장 산업, 그다음에 한국에 가야 될 IT 제조 강국의 그런 모습에 비전과 지어봤을 때 이 종목이 잘 맞다라 생각하고 밸류상으로 좋기 때문에 CNG 하이테크를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밸류에이션상 CNG 하이테크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은 덕산 네오룩스와 나무가의 대결인데요. 덕산 네오룩스가 이길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저는 나무가가 뭐 회사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과거의 이름처럼 조금 가벼운 그 경향이 있어서요. 네, 아무래도 기관 매수라든지 이런 대표주로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가 승자가 되면서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네요. 첫 번째 승자였던 CNG 하이테크 그리고 나무가를 이긴 덕산 네오룩스의 결승 대결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네, 일단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오늘 사실 뭐 우승 종목을 가리는 그런 모습에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수가 이제 대바닥에 와 있거든요. 10년 바닥이고 정부 정책이 막 변화하면서 부양책으로 기조 전환이 글로벌 정부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나오고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우량주를 사야 되는데 이 지수 관련 우량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지수
지수 관련 우량주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이 성장할 종목들 그리고 그 실력과 실적을 겸비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탄력적 측면에서 기대 수익 측면에서 덕산네오룩스는 향후 1년을 봤을 때 목표 수익 3, 40%, CNG 하이테크는 기대 수익이 목표 수익 70%에서 100%. 그런다면 CNG 하이테크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가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CNG 하이테크는 사실 지금 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이 종목 목표치는 12,000원 정도 드리고 손절가 7,500원으로 대응하시고 오늘 강보합이기 때문에 8,300원 정도 저는 매수는 충분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12,000원, 매수가는 8,300원 이하에서 잡아오시고요. 손절가 7,500원 나왔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이렇게 결승 대결까지 치러봤고요.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떤 말씀하시나요? 네, 잠시 후 10시 10분에는 김동호의 애프터가 진행됩니다. 이 카카오 TV를 활용해서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샵 2034 김동호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가 가게 될 겁니다. 함께 오셔서 공개 방송 30분간 진행되죠. 주요 이 지수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여지고요. 상승의 1등 종목 황금포트 구축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